가족이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혈연이나 입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식들로 구성된 집단이면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곳입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기 때문에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곧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한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보기가 드문 대가족이죠. 10명이 넘는 가족입니다. 화목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영국 현대 범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부부와 희생자가 됐던 아이들이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건은 1992년에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부부의 근친상간, 성폭행, 그리고 젊은 여성 12명을 토막 살해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2년 여름이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요, 영국 글로스터 크로멜 25번지에 있는 한 하숙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낡고 오래된 것 같아요. 이 3층 집이거든요. 하지만 내부는요, 여러 번의 공사를 하게 되면서 최신식으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하숙집들에 비해서 집세가 굉장히 저렴했었대요. 그리고 이 주인 부부가 하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나 좀 경비가 부족했었던 여행객들은요, 서로 이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하숙집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 집이 어느 날부터 한 아이에 의해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숙집 주인 부부의 자식과 친한 친구였던 이름이 데니였었다 그래요. 데니의 부모는 딸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이 데니를 좀 심하게 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니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발 저를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저는 헤더 언니처럼 되기 싫어요.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혼내던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게 된 데니의 부모는요, 혼내는 것을 멈추고 딸의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무슨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자 그제서야 딸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크로멜 25번지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하숙집에 이 집의 뒷마당을 가리키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헤더처럼 너희들을 땅에 묻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데니의 부모는 딸이 해준 이 이야기를 쉽게 흘려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92년 8월 6일 이 크로멜 25번지에 있는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데니가 진술한 친구의 언니였던 헤더가 묻혀있다는 뒷마당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요, 그 집에서 헤더로 보이는 시체를 포함한 총 12구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크로멜 25번지 하숙집의 주인 부부들의 이름은요, 프레드와 로즈마리 웨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 부부라고 불러요. 남편인 프레드는요, 1941년 영국 출생으로 농부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6명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가난한 노동자 출신인데다가 자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장남인 프레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보통의 연쇄살인 범들의 어렸을 적 가정 환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가정 불화가 있었고요.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행을 당한 어떤 안 좋은 영향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이 프레드는요, 이것과 반대로 부모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죠. 프레드의 가족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변태적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프레드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지만 붙잡히지는 말아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들에게 동물들을 강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수간. 그리고 프레드의 여동생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딸들을 성폭행하는 거죠. 그리고 프레드까지도 아버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동생들을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프레드의 집안에서는요, 갖가지 성적 학대들이 이루어졌고, 근친상간은 집안 내에서 아주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로 여겨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이제 17살이 됩니다. 프레드가 오토바이 사고와 건물 추락사 등을 겪으면서 2번이나 두개골에 골절이 되는 큰 부상을 입었었다 그래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는 연쇄살인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렸을 적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드의 경우도 사고 이후에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고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을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후에 프레드가 같은 동네의 13살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임신시켰던 일로 경찰에 고발당해요. 그리고 경찰의 취조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지 않나?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인 건데, 이때가 프레드가 21살이었어요. 어떤 이런 진술 내용을 보면은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10대에는 동물을 훼손하거나 방화 같은 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좀 잠재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향해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21살이었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이제 20살이 넘으면서 드러냈던 진술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가족에게서 쫓겨나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레나라는 여성을 먼저 만나요. 레나라는 여성을 먼저 만나게 되면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이 레나는요, 혼혈인인 딸, 샤메인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프레드는 자신과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남자의 딸을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레나는 자신과 딸을 받아준 이 프레드가 남편이 고맙긴 했지만, 이 레나라는 여성은요, 프레드와 아이를 또 새로 낳아요. 그런 직후에 그 두 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프레드가 3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혼자 딸들을 키우기 시작했죠. 혼자가 된 프레드는 이제 좀 아이들을 키우기도 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겠죠. 그래서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를 여러 번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인간들과의 관계를 좀 맺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나마 가장 오래 일했던 게 트럭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거나 동물을 도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의 특징은요, 왜 아이스크림 파는 일이나 동물 도축하는 일을 그나마 오래 했냐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직장에 좀 오래 있지 못하는 안정된 생활들을 이어가면서 두 딸을 혼자서 4년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부부죠. 15살이었던 로즈마리 레츠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로즈마리는 1953년생입니다. 영국 출생이고요. 프레드처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로즈마리의 가족을 좀 소개하자면은, 아버지는 피해망상에 의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과 생활고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됐던 게 뇌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 충격 요법이었답니다. 이걸 여러 번 받았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로즈마리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충격 요법으로 인해서 뱃속에 있던 이 로즈마리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태어난 로즈마리는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이고 집중력이 약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적 수치심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좀 또래보다 조숙했었대요, 로즈마리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남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프레드의 어렸을 때처럼 남동생과 한 침대에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고, 언니의 남편이 되는 자신의 형부를 좀 성적으로 유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15살이 된 로즈마리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어떤 뚜렷한 장래 희망도 없었대요. 굉장히 불량스러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28살의 프레드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1970년이 되자 이 부부는요, 글로스터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이 지도에 표시된 부분. 그리고 문제의 그 크로멜 25번지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부인이 된 로즈마리와 다시 딸 헤더를 낳았어요. 그렇게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샤메인이에요. 프레드가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샤메인이고, 이 아이가 이제 안나인데, 안나는 그 샤메인의 엄마와 프레드가 결혼한 뒤에 나왔던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부인은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이 둘을 키우고 있다가 두 번째 부인 로즈마리를 만나면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가운데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어떤 아이가 헤더 언니처럼 되기 싫어했을 때 그 아이예요. 총 3명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됐었죠. 그러던 도중에 프레드가 상습절도로요, 감옥에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프레드의 전부인이 되었던 이 샤메인이 실종돼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사라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자신의 딸이 보고 싶어서 돌아온 그 어머니, 첫 번째 부인 레나까지도 이 부부를 만난 뒤에 같이 실종돼요. 그 뒤로는 아무런 일도 없이 이 프레드와 로즈마리가 평범하게 생활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요, 차를 끌고 교회로 나가서 10대의 어린 여자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조수석에 있는 그 로즈마리, 여자가 타 있으니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이제 차에 올라탔다가 모두 프레드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아내인 로즈마리는 이 당시에 남편을 도와서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들을 붙잡는 등 아주 적극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프레드와 로즈마리는요, 범죄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파트너십을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아예 없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였고요. 다른 한 명, 로즈마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남편에게 비정상적인 이런 행위들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둘 다 폭력적이었고요. 상대에 대한 적개심, 어떤 상대방을 경계하려는 심리, 이것을 제외하고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굉장히 성적 욕구가 굉장했었다 그래요. 이런 이유로 로즈마리는 처음에 봤었던 이 사진처럼 많은 아이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프레드의 아이들을 연이어 출산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부부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졌겠죠.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부인인 로즈마리가 매춘을 하는 거였습니다. 프레드가 시켰어요, 적극적으로. 이 일로 돈을 좀 벌게 됩니다.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프레드는 관음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성매매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이 매매춘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 봤었던 그 사진을 다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이유가 로즈마리가 성매매를 시작하면서 손님들의 아이까지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중동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녀라들이 좀 있죠. 3명의 아이들이 호녀라이고요. 나머지 넷은
프레드인 것이 프레드의 친자인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낳아서 키웠어요, 부부가. 총 7명의 아이를 그 이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차매인 첫 번째 딸까지 포함해서 이 부부는 총 10명의 자식이 있는 거죠. 식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로즈마리의 매춘 수입만 가지고는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프레드는 자신들이 살던 집 3층 건물을 개조해서 하숙생을 받기로 합니다.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에 집세를 조금 저렴하게 받는 식으로 하숙생을 구하기 시작하자 아이를 좋아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집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 하숙집에 들어온 여성들은요, 모두 프레드와 로즈마리 부부에 의해서 성적 학대,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질을 당하거나 유리 조각으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각종 가학적인 고문 이런 것들을 받다가 결국은 프레드에 의해서 목에 졸려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피해자들 사진이고 이 마지막 사진은 친딸이에요. 심지어 이들 중에 3명은요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 중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금되면서도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부부는 이 잔혹한 행위를 그래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시체들을 모두 토막내서 뒷마당이나 지하 차고 또는 집안 마룻바닥 등을 뜯어서 그 안에 숨겼고요. 계속해서 시체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실내 공사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집안에다가 죽은 시체들을 숨겨놓게 되면은 시신이 부패하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겠죠. 근데 이 부부들이 그것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들은 후각이 조금 둔감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부의 이런 끔찍한 성폭행과 살인 행위는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벌어졌었다고 그래요. 전 부인이었던 레나와 낳았던 둘째 딸 8살 안나는 새 어머니인 로즈마리에게 양손을 등 뒤로 묶이고요, 입에 재갈이 묶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일은 나중에 남편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는 친아빠 프레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강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감이 붙었던 프레드는요 친구들과 형제들까지도 초대해서 안나를 성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간 학대를 받던 안나가 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안나는 이 세 번째 아이죠. 집을 도망쳐 나갔고요. 바로 그러자 부부는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이 가운데에 있는 헤더와 다른 딸들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헤더도 사진보다는 더 컸을 때입니다. 헤더는 다른 딸들처럼 순순하게 부모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자 부부는 이 헤더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16살이던 헤더도 아버지의 성폭행에 반항하다가 목이 졸려서 살해당했습니다. 프레드는 헤더를 죽이고 나서 자신이 딸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뒤늦게 충격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희생자들처럼 침착하게 헤더의 시체를 여러 토막으로 절단을 했고요. 이 토막난 자기 딸의 시체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헤더의 시체를 땅에 묻도록 시킨 거죠.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헤더처럼 땅에 묻어버릴 거다 라면서 아이들을 협박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엄마인 로즈마리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헤더의 죽음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라면서 조금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딸이 죽은 후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딸들을 강간하는 프레드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국 부부의 딸 중 한 아이가 자기 집안 안에서 일어나던 일을 마을 친구에게 말하게 되었던 거고,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바깥에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1992년 8월 6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크로멜 25번지에 건물 전체를 수색하게 됩니다. 위에 흑백 사진이 현장이고요, 앞마당인 것 같아요. 차가 있는 부분은 트랙터, 그리고 왼쪽이 집안 내부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 집 뒷마당인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마룻바닥을 뜯어서 시체를 숨겼다. 이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집안에서 수색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와 영상물, 그리고 뭐 채찍이나 수갑 같은 이런 기구들을 찾아냈었다고 그래요. 이때 발견된 이 영상물의 내용 중에 절반은요, 프레드가 하숙생이나 자신의 딸과 관계를 갖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였다고 합니다. 이 증거품들로 인해서 프레드 웨스트는요, 미성년자 강간 및 개간으로, 로즈마리는 방임죄로 기소가 되었고, 주변에 실종된 사람들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시작해 봅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실종된 부부의 딸인 헤더에 대해서 묻자 본인들은요, 전혀 알지 못한다 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2년 뒤 이 뒷마당에서 헤더의 머리카락과 토막난 백골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부부는 자신들이 딸을 살해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수색을 멈춰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수색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조금 이상한 거죠. 범죄를 인정하면 거기서 끝이지 경찰에게 굳이 수색을 멈춰달라라는 요청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동시에 발견되었던 그 헤더의 시신 조각 중에 몇 개가 다른 사람들의 뼈와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수색을 중지해달라는. 경찰들은 다른 사람의 뼈도 나타나자 이 사건에는 뭔가가 더 있다라는 생각에 범행 현장인 크로멜 25번지의 이 하숙집 전체를 다시 한번 수색해 보기로 합니다. 온 집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한 끝에 1970년에 실종되었던 프레드의 의붓딸 샤메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전 부인이었던 샤메인의 어머니죠, 레나와, 그리고 세구의 테아 시신, 그리고 하숙집에서 살았던 12명의 토막난 여성 시체들까지도 다 찾아내게 됩니다. 남편인 프레드는요, 이전에 또 있었던 미성년자 강간 이외에도 하숙생 9명과 친딸 헤더, 의붓딸 샤메인, 전처 레나까지 12명에 대한 살해 혐의와 시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아내인 로즈마리는요, 남편의 연쇄살인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라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집을 나갔었던, 도망쳐서 살아남은 안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언니인 샤메인이 실종됐을 당시에 프레드는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서 로즈마리는 본인의 딸이 아니었던 샤메인을 키우기 싫어서 살해했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체 처리는 출소한 남편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1994년 12월 13일에 이 부부는 공동으로 기소된 9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함께 피고인석에 섰죠. 프레드는 공범인 로즈마리를요, 자기 부인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로즈가 이 손길을 뿌리치면서 재판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당신은 나의 부인이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도 보냈어요. 하지만 로즈마리는 이것도 무시해버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인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공범들을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즈마리는 그동안 프레드가 좋아서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쾌락, 그거를 위해서 프레드를 방패막이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짝, 그것도 아주 완벽한 짝이라고 믿었던 로즈마리에게까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프레드는요, 1995년 1월에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요,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진이 프레드의 부인인 두 번째 부인이죠, 로즈마리 웨스트입니다. 웃고 있죠. 이 사진이 지금 재판을 받고 나가는 사진이에요. 앞에는 기자들도 있고 막 방송사에서 취재도 나왔을 거예요. 웃고 있어요. 반성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프레드의 사망 소식을 들은 로즈마리는요, 전혀 슬퍼하지 않았었다 그래요. 오히려 모든 살인은 프레드가 혼자 저질렀으며 자신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적극적인 진술을 했고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로즈마리도 프레드의 살인사건의 명백한 공범이고 남편과 공동으로 기소되었던 살인 9건과 샤메인의 살인사건까지 총 10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돼버리면서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여성 재소자로 기록되었고요, 현재도 영국의 브론즈필트라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윗사진은 그 부부의 집이자 좀 사냥터로 쓰였었죠. 그 크로멜 25번지 건물인데 그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현재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어요. 그리고 남겨진 부부의 다른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은 현재 이름을 바꿨고요, 영국의 아동복지회에 맡겨지거나 다른 곳에 입양을 가면서 모두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부부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갖게 되었고, 부모에 의해서 목숨까지 있는 피해도 입었어요. 이런 살아남은 입양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제대로 된 심리치료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요, 어렸을 적의 기억을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런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자라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이코패스들의 어릴 적 생활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안 좋은 영향,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은 사실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오늘 범인이었던 프레드와 로즈마리 부부도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가족에 속해 있던 어떤 가정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영국에서 있었던 가족과 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국의 살인마 부부 프레드와 로즈마리 웨스트 사건이었습니다.